안녕하세요. 하우빌드 이승기입니다. 요즘 상담하고 가시는 건축주분들이 표정이 되게 좋으시더라고요. 좋은 일이 있으신 건가요? 건축주분들 처음에 오실 때는 조금 걱정을 가지고 오세요. 견적받을 건설사를 어떻게 고를 건지, 견적을 받고 나서 어떻게 업체들을 선정할지 다 고민이죠. 이렇게 오시면 아키의 입찰 과정을 한번 쭉 설명드리면 한 중간 정도부터는 웃으세요. 아, 이렇게도 되네? 라고 하시면서 나갈 때는 활짝 웃고 가십니다. 아키어 입찰 어떤 서비스인지 간단히 소개해 주세요. 건축주분이 직접 발품 팔지 않아도 건설사를 모집할 수 있고 데이터로 비교를 해서 가장 좋은 업체를 선택할 수 있는 플랫폼이에요. 프로세스를 잠깐 설명드리면 짧게 한 5가지. 첫 번째, 건설사를 모집 공고를 한다. 두 번째, 건설사 평가 데이터를 가지고 견적받을 10개에서 13개 업체를 선택한다. 세 번째, 건설사들이 세부 내역서를 기반으로 견적을 낸다. 네 번째, 입찰 보고서를 바탕으로 3개 업체를 선정한다. 다섯 번째, 선정 업체를 미팅을 하고 최종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을 한다. 이게 간단하게 프로세스예요. 일정은 어느 정도 소요가 돼요? 보통 빠르시면 한 달, 건축 쪽에 좀 결정이 좀 늦고 하시면 한 달 반, 2달 정도 걸리십니다. 아키어 입찰에서 승기님의 상담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건축이 하나인 것 같지만 사실은 다 제각각이거든요. 그래서 건축주분 상황도 다 다르고 도면이 제대로 됐는지 현장에 조금 특수한 케이스가 있는 건지 공사 일정이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보고 건축주분에 맞는 상담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도면 입찰이 맞을 건지 아니면 스마트홈 비하미 입찰이 맞을 건지도 안내를 해드리고 계약 조건을 어떻게 결정하는 게 좋은 건지 특약사항이 어떤 걸 넣으면 견적을 받기에 좋은 건지 그리고 입찰 보고서가 나온 다음에 어떻게 업체를 선정하시는 게 좋은 건지 이런 것들을 제가 알려드리고 있어요. 다들 웃고 가실 만한 이유가 있네요. 그럼요. 건축주분들께서 상담하러 문 열고 들어오시자마자 하시는 첫 마디가 뭔가요? 공사비 얼마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공사비는 견적을 받아야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견적 받기 전에 생각하는 공사비는 그냥 추정치일 뿐이고 실제 공사비가 아니니까. 두 번째는 건설사를 어떻게 골라야 되냐라고 하는 질문들이 또 있어요. 아는 업체한테 맡기는 게 좋을 건지 아니면 입찰을 하는 게 좋을 건지. 그리고 의외로 이런 분도 있습니다. 견적을 받아봤는데 어떤 업체를 골라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으세요. 아마도 이분은 이전에 별도로 견적을 받아보신 것 같은데 그렇게 견적을 받아서 이제 업체를 골라야 되는데 어떤 기준으로 골라야 될지 모르니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아키의 입찰을 한번 쭉 다 설명을 드리면 아, 이런 방법이 있구나 하면서 안심을 하세요. 스마트홈 BIM 작업이 끝나게 되면 도면 검토도 해야 되고 상세 견적도 확인해서 비교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건축주 같은 일반인 입장에서는 그 방대한 내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도면 검토는 다음 기회가 될 때 한번 얘기를 해주고 견적을 받고 나서 어떻게 건설사를 선정할 수 있을지는 아키의 입찰을 제공한 시뮬레이터를 보면서 설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에 이제 건설사들이 입찰에 참여를 했죠. 여기에 보면 총공사비 분석이 있고 두 번째 순공사비 분석, 내역 분석, 예비업체 분석, 예비업체 면담 자료 이렇게 나와요. 첫 번째로 총공사비 분석에서는 이렇게 적정 총액을 5가지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게 되는데 빈도 적정가나 정제질삭 평균, 정제중앙값 이런 것들을 세팅을 하면서 점도표를 비교를 해요. 이렇게 점도표를 만들고 나면 이 점도표에서 크게 벗어난 업체들 있죠. 이 업체들은 이렇게 탈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이제 순공사비 비교가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5가지 기준의 산정 방법이 있고 이걸 이제 선택을 하면 이렇게 점도표에서 표기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보면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통과업체가 하고 탈락업체가 나오게 되고 마지막으로 분석 점수를 매기게 돼요. 이렇게 되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3개 업체가 표시가 되고요. 각각 업체별로 직계 점수와 세부 내역 점수가 합계 점수로 이렇게 나와요. 여기 빨간색으로 있는 것들은 공사비가 너무 낮거나 높은 거고요. 노란색은 조금 낮거나 조금 높은 거. 그래서 맨 밑에 보시면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데 더 추가를 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그래서 3개 업체를 선택을 하면 이 예비 업체들의 분석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원가 계산서를 분석을 하고 기타 내역 외에 어떤 항목들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면담자를 누르면 이렇게
각각 업체들의 직계, 공정별로 이상한 것들 확인해야 될 것들, 상세 품목별로 이렇게 확인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건축주는 업체 면담할 때 이 자료를 갖고 가시면 됩니다. 그 많은 양이 하나로 확 줄어버려요. 맞아요. 근데 이거는 저희가 건설사 관리를 하면서 실제로 여러 가지 예비업체를 선정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많은 방식 중에 하나를 이렇게 시뮬레이터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쉽게 하면 한 10분 안에도 업체를 선정할 수도 있고, 이건 다 업체들이 냈던 견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번 시뮬레이션을 들어보시면서 업체를 선정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입찰 조건을 입력할 때 도면 입찰을 할지 스마트콘 입찰을 할지 선택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스마트콘과 도면 입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키아 입찰 방식엔 두 가지가 있어요. 전통적으로 쓰는 도면 입찰 방식과 스마트콘 BIM으로 만든 수량 산출서 내역서로 견적을 받는 방식이 있는데 두 개의 장단점이 조금 있어요. 도면 입찰은 건설사한테 도면을 주고 건설사가 직접 수량하고 내역을 뽑아서 견적을 내는 방식이고, 스마트콘 BIM 입찰은 그 도면을 가지고 BIM으로 만들어요. 3D로 만든 다음에 거기에서 수량 산출 내역서를 만들어서 건설사들에게는 동일한 분목 규격으로 만들어진 공내역서를 줍니다. 그 내역서를 가지고 건설사가 견적을 내기 때문에 다 동일한 조건으로 견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견적을 비교할 때 정확하게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콘 BIM은 정확한 견적을 받아서 업체를 비교해서 선정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두 개 중에 건축주분의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른데 좀 빨리 받고 싶다, 시간이 촉박하다 하시는 분들은 도면 입찰, 견적을 정확하게 받고 좋은 업체를 선정하고 싶다고 하면 스마트콘 BIM을 쓰시면 됩니다. 그런데 건축주가 상황에 따라서 지정 공사라거나 지급자재가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때는 어떤 걸 하는 게 좋을까요? 스마트콘 BIM 입찰을 할 때는 BIM으로 만든 다음에 거기에서 건축주가 이건 지정공사로 하겠다, 직업자재로 하겠다, 이건 내가 어디 지어서 제품을 쓰겠다라고 다 세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정확한 견적, 건축주가 원하는 견적을 받아볼 수 있어요. 입찰하고 있는 도중에 견적 조건이라던가 아니면 도면이 바뀌게 되면 수정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입찰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수정이 가능한데 입찰이 시작되고 나면 수정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입찰 도중에 그런 내용들을 수정을 하게 되면 건설사들이 혼란을 오게 돼요. 그리고 중간에 변경이 됐는데 견적 내다가 그걸 확인을 못한 업체들은 건축주가 동일한 조건으로 견적을 받을 수도 없고요. 비교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공사당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입찰이 시작되고 난 다음에는 입찰 조건이나 도면들이 변경하는 것들이 불가능하고, 언제 할 수 있느냐 하면은 세계업체 선정을 하고 나가지고 변경사항들이 있을 수 있을 거잖아요. 그때는 업체들 미팅하시면서 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입찰 보고서를 보고 상위 업체 3개를 추려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그 업체들과 이제 미팅을 해야 되는데 승기님께서 건축주라면 어떤 걸 물어보실 것 같으세요? 데이터로 세계업체를 좁혔다면 이제 데이터에는 나오지 않는 내용들을 확인을 해야 돼요. 첫 번째 질문은 우리 현장하고 비슷한 규모의 용도의 건축을 해본 경험이 있는가? 실제 경험이 있는 업체하고 없는 업체하고 현장을 운영한 노하우에서 차이가 좀 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장 소장으로 누가 오는지 꼭 물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현장 소장님에 따라서 건물의 품질, 비용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꼭 확인해 보시고, 세 번째로 견적 분석 보고서에서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 공정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물어보셔야 돼요. 왜 이게 높은지, 왜 이게 낮은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고, 좋은 업체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이유를 충분하게 설명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건데, 견적 받을 때 건설사에게 고지가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견적 조건, 입찰 조건, 공사비 지급 조건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견적을 냈는지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그 상위 업체 3개 중에 신생 업체가 들어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시공 경험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어려울 텐데 그때는 어떤 걸 물어보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현장 소장님의 경력에 포커스를 좀 맞춰야 돼요. 만약에 업체가 공사를 한 경험이 있으면 제가 한번 방문 드려도 될 현장들을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해서 현장을 방문하는 것도 좋고, 근데 그 업체가 공사한 게 없으면은 현장 소장님이 공사하는 현장들을 가봐가지고 확인을 하는 게 좋습니다. 어떤
어떤 분들이 아키어 입찰을 쓰시면 좋을까요? 첫 번째, 인맥이나 지인 소개만 의존하기 좀 불안하신 분들, 견적 한 두세 개 정도 받으시면 비교하고 어느 업체가 좋은지 확인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아키어 입찰에서는 건설사 데이터를 가지고 업체를 선정하고 10개 건설사의 견적을 비교하고 분석해서 좋은 업체를 선정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안심하고 진행하실 수 있으시고, 두 번째, 한번 건축해봤는데 고생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은 상담할 때 한번 쭉 설명을 드리면은 예전에 고생하셨던 거 이제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좀 많이 하시고요. 세 번째가 설계자의 의도를 이해하고 공사해줄 건설사를 찾는 건축사분들. 단순하게 최저 낙찰이 아니고 실제로 공사할 수 있는 견적을 받고 그 도면대로 공사할 수 있는 건설사를 찾으시는 건축사분께 좋습니다. 아키어 입찰 서비스랑 기존에 제공하고 있는 건설사업 관리 시스템이랑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두 개는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건설사업 관리에서는 건축주는 건축주의 역할만 하면 돼요. 나머지 관리자 역할은 CM분들이 다 해주시는 거고, 아키어 입찰은 건축주가 건축주의 역할 플러스 관리자 역할까지 다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건축을 잘 모르겠고 좀 리스크를 조금 더 줄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건설 사업 관리 서비스를 쓰시는 게 맞으시고, 그게 아니고 난 건축을 조금 알고 내가 건축을 하면서 관리자 역할까지 할 의향도 있고 그 정도의 시간도 투자할 수 있으면은 아키어 입찰을 쓰시면 됩니다. 승기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어쨌든 간 건축 지식이 빠삭한 건축주가 아니라면 상담을 받는 게 큰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사실 대부분의 건축주분들이 건축을 처음 하시기 때문에 상담을 한번 받고 나시면 좀 마음이 편해지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견적서 보는 법도 어려우시고 입찰 조건을 결정하는 것도 어렵고 특약상으로 뭘 써야 될지도 모르는데, 이런 것들 한번 상담해드리면 조금 마음 편안하게 돌아가시는 것 같은데,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게 아키어 입찰은 관리자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건축을 전혀 모르시면 쓰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설계를 같이 하신 건축사님하고 같이 이걸 이용하시면 도움이 더 되실 거고요. 현재 이용료 할인, 환급 그리고 무료 상담까지 하고 있으니까 프로모션 기간 전에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